무장항일투쟁의 슈퍼스타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로 초신성부부터 달랐지만 하나의 목표로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의 두 인물들은 1920년대 만주 항일무장독립운동의 두 주역입니다. 각각 사망 당시까지의 나이고요. 뒤에 청산리가 붙은 건 청산리 당시의 나이입니다. 김좌진은 세 시기로 인생을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5세까지 청년기, 34세까지 독립군 활동기, 42세까지 독립단체 대표. 홍범도는 좀 더 오래 살아서 4시기로 구분 가능합니다. 24세까지 청년기, 41세까지 의병활동기, 56세까지 독립군 활동기, 76세 말년까지. 그런데 저는 편의상 이 두 인물을 3시기로 구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구국운동, 독립운동, 말년으로 이제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나누는 기준은 국권피탈 이전의 항일운동을 구국운동, 이후의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김좌진의 경우 충남 홍성에서 양반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6세의 나이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구국운동은 간호해방을 시작으로 교육사업에 중점적인 역할을 두게 됩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심지어 20살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신문사 이사장도 역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국운동은 대부분 교육운동과 계몽운동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시기에는 신민의 활동으로 3년간 투옥이 된 다음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독립군 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북로군정서 사령관과 사관양성소 소장을 겸용하게 되는데 사관양성소의 경우에는 지금의 사관학교, 소장은 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32의 나이에 청산리에서 대승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흩어졌던 독립군들을 모아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김좌진의 부대는 자유시 참변을 다행히도 피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좌진은 자유시 참변 이후부터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3부 중에 신민부를 만들게 되고 정당과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하지만 42살의 나이에 사회주의자 박상실에게 정미서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한족총연합회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홍범도의 구국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는 유년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농민이었고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집이나 이웃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제대로 된 취업을 하게 된 게 15세에 군인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탈영 후에 제지공으로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바빴던 홍범도는 당시로서는 늦장가를 가게 됩니다. 24세의 나이에 이때부터 함경도로 장가를 가서 삼포수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번의 의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병 참여 과정 중에서 부인과 장남이 일제에 피살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게 되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의 정찰대를 한번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점점 나비 효과가 시작이 돼요. 봉오동은 저수지에 잠겨서 지금은 기념비로만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는데 하지만 1920년이란 이 해는 홍범도에게 최고의 해이자 최악의 해였습니다. 청산리의 대승 이후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면서 간도 참변, 즉 학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차남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 이제 연해주로 옮겨서 독립군은 모이고 있었는데 적백내전에 휘말리면서 자유시 참변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홍범도의 부대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실질적으로 홍범도는 이때부터 무장항일 투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자, 60세의 나이에 공산당에 입당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62세의 나이에 재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세의 나이에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초창기 고려인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극장 수위로 근무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극장은 아직도 남아있고 홍범도의 기일에 맞춰서 홍범도 관련 작품들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청산리 대첩은 크나큰 승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의 완편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소규모의 부대 연합체에 불과했었고 무기의 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청산리에서 굉장히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이로써 일본군은 패퇴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고 최후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진과 홍범도 독립군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김자진은 금수저, 홍범도는 흙수저였습니다. 출생부터 김자진은 양반, 홍범도는 가난한 평민이었습니다. 최초의 직업도 김자진은 학교 설립자였고 홍범도는 군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독립운동 시기 김자진은 북로군정서를 맡았고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맡았습니다. 홍범도는 소규모의 부대였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었고 어려운 작전에 해결사 역할들을 해냅니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독립군 부대 중 단일 부대로는 가장 많은 수와 비교적 괜찮았던 무장 상태로 싸웠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소수 정예의 군세로 청산리 전투에서 어렵고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하며 잘 싸워주었습니다. 김자진과 홍범도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 익숙하실 텐데요. 김자진과 홍범도는 말년이 돼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 기점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김자진은 자유시 참변을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 홍범도는 직접적으로 겪게 됩니다. 홍범도는 농민 대표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한인 강제 이주를 당하고 김자진은 정부와 정당을 만들고 한족 총연합회 주석과 정미소를 경영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던 중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강제 이주를 당했던 홍범도는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죽게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김자진은 직계가족이 항일운동 중 사망하지 않았지만 홍범도는 워낙 소수의 부대와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여 싸웠기 때문에 직계가족들이 항일운동 과정 중 살해를 당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달랐던 이 두 인물은 방법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왔지만 독립이란 한 가지 목표로 싸웠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